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자연치유학회 2018년도 9월달 학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엔자민의 투여가 인체의 NK세포의 활성도와 햄스터의 골밀도에 미치는 탐색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NK세포가 뭔지 아시죠? NK세포는 내추럴 킬 세포입니다. 자연 면역 세포인데요. 우리가 인체에 5,000개의 암세포가 발생하고 있지만 NK세포가 다 막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NK세포를 검색 혹은 유튜브에 NK세포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NK세포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세포 주기는 NK세포를 활성화하라. 암세포 주기는 가장 쉬운 법. NK세포 활성화 방법.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12가지 방법은 뭘까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암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NK세포 치료제에 대해 아는 척 해보자. 암면역 최전방 NK세포. 건강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NK세포의 차이. NK세포, 암 환자 충격적인 NK세포 활성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공격할까? 면역의 중심 NK세포. 암세포에 맞서는 NK세포. 암을 이기는 힘 NK세포를 깨워라.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암에 대해서는 NK세포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논문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논문은 초록만 봐도 됩니다. 초록은 논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ENM을 섭취한 사람의 NK세포 활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결론, ENM 섭취는 NK세포 활성도와 햄스터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유용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실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NK세포의 활성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실험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비교합니다. 16명씩 총 32명을 우리가 실험을 했고요. 16명에게는 ENM을 먹이지 않고 16명에게는 ENM을 먹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5%의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제가 유통하는 제품은 세계 최초로 50% 농도의 용액입니다. 매일 10ml를 아침 식전에 컵에 담아서 8일간 섭취를 하였고 8주간 섭취하였습니다. 사후 검사에서 대조군은 644, 임상군이 1796으로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ENM의 섭취로 임상군의 사후 검사에서 NK세포 활성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ENM을 섭취했을 때 인체의 NK세포 활성에 미친 영향과 햄스터의 골밀도, 골량과 골면적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ENM의 섭취 후에 사람의 NK세포 활성도는 대저군은 644, 임상군인 1796으로 높은 유의성이 있습니다. 임상군의 섭취 전에 1110이었지만 섭취한 후에 1796으로 686이 증가해서 유의성이 있었습니다. 골밀도에 대해서도 이만큼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실러스 발효액인 ENM 용액의 섭취로 사람의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졌고 햄스터의 골밀도와 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인체의 면역성과 골 건강에 유익한 음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유용미생물 발효대사 액기스 즉 EN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내효소 활성 인자 ENM입니다. 이 자료는 주식회사 엔자민 연구소 즉 ENM을 생산하고 연구하고 있는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된 연구소의 자료입니다. 효소란 무엇일까요?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식물의 효소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내의 효소는 음식의 소화, 흡수, 배설이나 세포의 대사, 해독 등 신체의 모든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효소는 생명이라는 유명한 생화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효소가 즉 생명이란 말이죠. 효소가 없으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은 음식은 체내에 들어가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가 되어서 처음으로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바뀌면서 그들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체내 효소의 작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효소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 속에 생고기가 포함된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소화효소는 소화 기관 내에 분비되는 효소로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효소입니다. 대사효소는 모든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호흡, 수족을 움직이는 것과 장기가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 모두가 대사 효소가 하는 일입니다. 특히 생명활동에 불가결한 소화효소, 대사효소는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내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소화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와 만나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프로티아제와 만나서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지방은 리파제를 만나서 지방산으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집니다. 대사 효소의 역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역을 부활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입니다. 체내의 효소는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화, 흡수, 합성, 배설, 세포의 대사와 해독 등의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도 효소가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몸의 기관, 조직, 세포 등 모든 신진대사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소는 몸속의 목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이란 재료를 사용해서 몸을 세우는 역할을 바로 효소가 합니다. 건축자재를 모두 갖추었다고 목수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효소가 없이는 우리 몸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내 효소량은 감소한다는 것을 효소 영양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체내 효소의 양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고 평생의 생산 능력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야채를 드시고 과일을 드시고 생고기 등등의 비가식품을 섭취하시고 발효식품을 섭취하시고 효소를 낭비하는 폭음, 폭식,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가지 환경 등 이런 곳에서 여러분께서 효소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효소도 약점이 있는데요. 몸 외부에서 보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효소는 70도씨의 열에 변성되어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열하고 살균할 때 이 효소의 능력이 소실됩니다. 또한 효소는 산에 약합니다. 위산에 의해서 변성됩니다. 효소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즉 분자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에서 거의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효소식품의 대부분이 가열 살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가열 살균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서 별 효과를 못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엔자민은 다릅니다. 엔자민은 특허 제법으로 효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자와균을 어떤 균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간 장기 발효 숙성에서 얻어진 발효대사 산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섭취하고 계시는 그 야쿠르트균 있잖아요. 야쿠르트균, 그 야쿠르트균이 바로 아카자와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쿠르트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야쿠르트균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아카자와 박사고요. 그 박사님이 발견한 균이 아카자와균입니다.
자, 이 아카자와 균을 6개월간 장기 발효 숙성해서 얻어진 발효돼서 산물을 엔자민이라고 합니다. 장기 숙성해서 균이 생산한 다양한 효소와 다당류 등 균체 생산 물질이 저분자화돼서 장이 흡수되기 용이하도록 해서 제품화된 것이 바로 ENM입니다. 자, 번역을 해서 볼까요? 아카자와 균주와 식물성 원료 미네랄을 결합해서 특수 배지해서 장기 발효를 시킵니다. 자체 기술을 통해서 팽팽한 현상을 유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효소 기능성 다당류와 비타민류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장기 숙성을 시키면 액해균의 대사 효소에 의해서 저분자화가 되고 분자량이 500 이하이기 때문에 점막에서 흡수가 됩니다. 효소, 저분자 펩타이드, 또 기능성 올리고당, 균체 생성 물질, 핵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엔자민의 분자량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자민의 분자량은 80% 이상이 분자량이 500 이하입니다. 참고 분자량을 보시면 효소의 분자량, 일반적인 효소의 분자량은 수천에서 수만이죠. 수백만입니다. 수천에서 수백만인데 이 엔자민은 500 이하입니다. 80% 이상이. 그리고 단백질의 분자량은 일반에서 수만입니다. 1만에서 수백만입니다. 펩타이드의 분자량은 1000에서 수만입니다. 맞죠? 수만, 1000에서 수만입니다. 아미노산은 수십에서 수백입니다. 네. 참고 분자량 보시면서 엔자민이 얼마나 몸에 흡수가 잘 되는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엔자민은 효소를 초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를 초월한 슈퍼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자민은 안정된 상태이면서 저분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열과 산에 강합니다. 저분자화되어 있습니다. 분자량이 500 이하이기 때문에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칼로리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죠. 그래서 내열성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되게 강하다. 열에 강하고 산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효소식품과 또 다른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제목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죠. 일반 효소 음료는 100g당 250에서 300kcal입니다. 자, 엔자민은 100g당 8kcal입니다. 자, 엔자민은 100g당 8kcal 이하입니다. 그리고 엔자민 함유식품은 100g당 15에서 20kcal입니다. 발효 숙성 기간에 대해서 타효소 음료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배지와 발효에 사용된 균의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발효 시간이 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엔자민은 6개월 동안 발효 숙성하면 분자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안정된 상태까지 저분자화가 됩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균을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효소 생산량이 뛰어난 낫토균에서 엔자민이 우리가 나왔는데요. 모든 미생물은 효소를 생산합니다. 낫토균, 유산균, 누룩, 곰팡이 효모의 대장균 등도 효소를 생산합니다. 또 독소도 생산하죠. 유산균은 이렇고요. 효모는 이렇고요. 또 누룩입니다. 이거는 누룩. 자, 누룩은 이렇고요. 또 납두균은 이렇습니다. 곰팡이로 분류되는 누룩 곰팡이는 효소를 생산하지만
번식 속도가 느린 반면에 낫도균은 증식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균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효소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악가자와 균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K균주는 장기 발효 효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 숙성 효소가 저분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자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저분자의 펩타이드들은 열과산에도 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펩타이드가 결합이 되면서 몸속에서 필요한 효소로 재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취침 중에 세포를 재생합니다. 피부의 재생 전에 대사 효소를 건강하게, 각종 장기의 수복 전에 대사 효소를 건강하게. 수복은 리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가 리페어가 되기 전에, 리페어 역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치유하는, 스스로를 이제 리페어, 고치는, 수리하는 역할을 하기 전에 대사 요소를 건강하게, 면역을 부활시키는 시간 전에 대사 요소를 건강하게. 그래서 취침 전에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취침 전에 음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의 고칼로리 요소는 NO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용 관련해서 시험 데이터입니다. 엔자민이 콜라겐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2입니다. 피부 내에 콜라겐 합성 기능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실험 데이터입니다.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 비만 관련된 실험 데이터입니다. 엔자민은 설탕 흡수 억제 및 지질 대사에 의한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용 활성 항진 효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용 활성 항진 효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용이라 함은 응고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섬유소가 용해하는 것을 선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섬유소가 용해하는 것을 활성시키고 또 이것이 정상보다 높아지거나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혈전을 용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묶여있는 혈전, 피찌꺼기를 용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아주 탁월한 제품이다. 피를 잘 돌게 한다. 그리고 피가 뭉쳐있는 것까지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녹여서 다시 피가 잘 돌게 하는 그러한 제품이다,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자민의 메타볼릭 신드롬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엔자민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은 내장 지향형 비만을 요인으로 고혈당, 지질 이상, 고혈압을 일으키는 상태로 각각 중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목숨이 걸린 병을 동반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에 더불어서 고혈당, 고혈압, 지질 이상 중에 어떤 두 가지 이상이 합쳐진 상태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지질 이상증을 다른 말로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지질 이상증이랑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지질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메타볼릭 신드롬 이제 알겠죠? 내장 지방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지질 대사가 이제 이상이 생깁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증가합니다. 당 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혈중 포도당이 대사가 되지 않고 증가합니다.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 장애가 발생합니다. 선억균의 분비가 저하되고 악옥균인 나쁜 균인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증가합니다. 아디포사이토카인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디포넥틴이 굉장히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불을 끄는 그러한 것처럼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호르몬인데요. 아디포넥틴이 많이 분비돼서 항당뇨병 작용, 항동맥경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아디포넥틴은 이러한 다양한 생활습관병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쁜 균인 아디포사이토카인은 이렇게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고 혈전을 용해시키는 플라스민의 역할을 방해하고 또한 이러한 나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은 왜 위험할까요? 일본인의 3대 사인은 암, 심장병, 뇌졸중, 그 중에 심장질환과 뇌졸중은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이 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일보 직전의 단계에서도 이들이 내장 지방형 비만을 기반으로 여러 중복적으로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나아가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급속히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엔자민의 투여는 이하의 점을 개선 및 억제합니다. 지질의 이상 및 당대사의 이상을 개선합니다. 지방 조직에 있어서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 장애의 개선을 합니다. 지방 조직에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합니다. 마크로퍼지에 있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지방 조직에 있어서 마크로퍼지 침륜을 억제합니다. 결론입니다. 엔자민은 비만 상태의 지방 조직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엔자민은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유용한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 그림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비만과 2형 당뇨병에 대한 그림인데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엔자민이 투입되면 염증은 내려가고 산화 스트레스도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아디포넥틴 그리고 아디포사이토카인은 내려가고 아디포넥틴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의 상승을 억제합니다.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엔자민의 세계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영국의 어떤 학술지에 엔자민의 혈전 용해 효과가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엔자민 혈전 용해 효과를 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혈전 용해 질환 예방 식품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판의 학술지에 Journal of Nutritional Science에 게재가 되었죠. 2014년 4월 달에는 Experimental Biology에서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 세션에 있어서 제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엔자민, 내장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제2형 당뇨병의 병태를 포함한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잡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 맺은 말입니다. 미생물이 뿜어내는 무한한 가능성. 그 산물은 인류에 있어서 유기화합물의 보고입니다. 그런 최근의 발효식품 붐에서 다양한 효소 제품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생체 내의 면역 체계와 순환계, 내분비계, 신경계 등의 현저히 작용, 조정을 맡고 있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지만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에 원래 살고 있는 선옥균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 물질과 바이오제닉스, 즉 유용 미생물, 선옥균이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의 기능을 갖는 엔자민은 체내 효소에 작용하여 생체 내의 신진대사, 세포 활성 자체를 활발하게 하여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면역력,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엔자민의 가능성은 아직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지의 가능성과 신비, 잠재력 등 가일층된 연구 보고가 기다려집니다. 네. 이상으로 엔자민에 대한 PPT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박사님이 엔자민을 7년 전에 이것을 취급하셨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지인 판매가로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박스가 약 3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었죠. 하지만 우리 박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들은 구입해 갔습니다. 7년이 지나 지금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때 구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재구매를 하고 있고 한 박스에 300만원이 넘지만 사람들은 10박스씩 어떤 분은 50박스씩 구입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비싼 제품 효능에 비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네, 그래서 10박스면 3천만원 이상 되는 비용이고 또 50박스면은 엄청나죠. 1억 5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셔보신 분들이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를 다 봤는데 그걸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겠죠. 과대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건강한 식품을 찾으시면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논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제품들은 25% 물질이고 제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50%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제품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